네,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상장사 대표이사 한 분 모셨습니다. 회사 얘기 좀 듣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참고할 만한지 몇 가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파미셀의 김현수 대표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미셀 하면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 뭐 이 정도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더 오늘 자세히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께도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저희 회사의 개요는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줄기세포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생산 개발하는 게 주 사업 부분이고, 네네. 또 유전자 치료제나 유전자 진단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게 또 두 번째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원료물질 사업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료물질 사업부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 이렇게 사용이 되나요? 예, 기존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전자 진단이나 유전자 치료제들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들은 매우 오랫동안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고부가가치를 형성하는데 그런 원료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뉴클레오시드라고 하는 게 그 원료 물질인 네, 거죠?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80% 정도를 파밀셀이 차지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네. 그게 맞나요? 예, 상업적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유일합니다. 연구소에서 소량 생산하는 정도는 하지만 네. 이렇게 저희들처럼 1년에 10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10톤 이상 생산하는 건 파밀셀 뿐이다라고 하면 전 세계 유전자 치료대라든지 우리가 mRNA 뭐 이런 거 만드는 데들은 전부 파밀셀에서 사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셔가지고 맞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심포지엄 하나를 개최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심포지움을 여는데 네네. 연세대학교 원주세바라스 의료원과 저희 회사가 공동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요즘 많이 회자되는 카티라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면역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네. 또 요즘 그 mRNA 백신이나 RNA 드럭들에서 사용되는 그 RNA 원재료인데요. 새로운 형태의 RNA 재료들을 생산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심포지엄에서 나온 얘기들이 앞으로 회사에 어떤 수익원이 되느냐 또는 신약 개발로 이어지느냐 이걸 투자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예, 기업이 연구는 실적과 연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순수 연구를 위한 연구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연구나 발표는 시간의 문제이지 바로 신속히 개발이 돼서 회사에 이익을 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카티와 관련된 아까 뭐 수지상 세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의학적인 용어들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떤 질병으로 어떤 치료제로 갈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예. 있거든요. 앞으로 가능성을 본다면 이건 어느 쪽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카티가 굉장히 고가지만 네. 그 전체 암 중에서 5% 미만의 그 암을 타겟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근데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나머지 90% 이상의 고형암, 뭐 췌장암, 대장암, 폐암과 같은 고형암들은 지금 카티가 표적하지 못합니다. 네. 이런 것을 표적할 수 있는 줄기세포 기반의 세포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티를 적용할 수 있는 신약들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걸 확대해 줄 수 네, 있는 고형암에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표하셨다 이렇게 보면 네. 되거든요.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간 그러면 우리 그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제 임상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네. 저희들이 그 심근경색에 대한 적응증을 받은 이후에 네. 간경화, 난치성이고 비가역적인 간경화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임상 시험을 3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네. 만성 신장 질환, 다 비가역적이고 중증이죠. 만성 신장 질환으로 결국 신장 이식이 필요할 정도 되는 환자들에 대한 임상 시험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이상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좀 중증의 비가역적인 건 아니지만 발기부전에 대해서도 역시 이상 임상 시험을 거의 끝내고 있어서 줄기세포 시장이 좀 느리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연구 개발비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혹시나 자금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좀 하시거든요. 주가가 좀 많이 그 바이오 업체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미셀은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
다행히도 저희들이 현재 충분한 연구 개발에 필요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수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연구 개발에 대한 비용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새로운 공장 짓는 비용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오 원료의학 쪽, 네. 그쪽에서 매출이 충분히 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금 조달만 해가지고 신약에 개발하는 회사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최근에 해외 진출 쪽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라고 들었는데 중동 지역도 신경을 좀 쓰고 계십니까? 예. 코로나가 끝나가는 작년 무렵에 모두 중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6번의 주기세포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 결과들이 다행히도 고무적이어서 현재는 사우디와 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직접적인 저희 병원 유치라든가 기관 유치 또 그쪽에 주기세포 생산 시설 유치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담이 오가고 있고 이것은 그동안 좀 부진했던 주기세포 치료제 부분의 매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하시면 급심근경색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네. 판매 허가를 받았죠. 네. 그러니까 그쪽의 매출이 중동 쪽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진출 계획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도 있습니까? 저희 앞서 말씀하신 그 심포지엄에서 나온 내용들이 신사업하고 포함이 돼 있나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네. 심포지엄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미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네. 미래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네. 그 바이오 메디컬 파트와 바이오 케미칼 파트의 퓨전 제품입니다. 두 디비전이 합쳐서 한 가지는 인공혈액, 인공혈액. 예, 두 번째는 혁신적인 세포 배양 배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혈액은 미국 국방부 달파가 한 오랫동안 개발해 왔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원료를 제공하고 기술을 제공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 정부 차원의 예산이 줄면서 폐기됐었는데 다시 또 인공혈액들이 개발될 필요가 늘어서 그때의 경험을 되새겨서 좀 더 효율적인 효과가 더 높은 그런 인공혈액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달파하고 원래 맺었던 계약이나 이런 게 조금 유지된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하고 같이 하시는 그건 건가요? 끝났습니다. 그 그건 당시에 끝나 예, 있고. 그 당시 그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 예산을 감축하느라고 네네. 끝났고 저희들은 지금 그때 이용했던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 좀 더 향상된 형태의 인공혈액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한다 그러면 언제 끝날지가 이제 저희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단기간에 개발이 나오고 시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2024년 말쯤 되면 임상시험에 투입할 정도의 수준의 시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공혈액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갑자기 질문 드린 거라. 네, 숫자로는 예상하기 좀 힘들지만 네. 그 미국 달파가 했던 노력은 혈액형이 필요하고 네. 보존하는데 최대 27일이 보존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노력이나 지금 저희들이 하는 노력은 혈액형이 필요 없고 또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관해도 장기 전혀 보관이 문제가 가능하고. 없는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달파가 개발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제 전공이 혈액학이라 네네. 그 당시에 왜 문제가 됐었는지를 봤더니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혈액형 없이도 그럼 만능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굳이 저희가 혈액형 안 맞추고도 이 인공혈액은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보관도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아무튼 파미셀이 인공혈액 시장으로도 진출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진행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죠. 공장 증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네. 다 지어졌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두 가지 공장 증설을 해야 네네. 되는데요. 하나는 바이오케미칼 사업부에서 그 DNTP라는 유전자 진단에 사용되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 모듈형으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모듈형으로 생산을 3공장 단지에 기획하고 있고 네. 또 주기세포 생산 GMP도 지금의 능력보다는 한 2.5배 정도 더 커진 상태로 증설하기 위해서 네. 세부 설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공장은 완공되고 거기서 생산량이 나오려면 언제쯤 시기가 될까요? 바이오케미칼 파트에 생산된 DNTP 생산은 내년 초 정도 되면 시제품들이 시중에 지금 이미 테스트용은 나오고 있는데 상업적 생산 수준에
가려면 내년 초쯤이 될 것 같고 줄기세포 생산 공장은 내년 말이나 돼야지 제2공장의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와 내년 말쯤에 네.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회사의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걸로도 연결이 좀 되겠죠. 올해는 전체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작년에 이제 매출 600억에 순이익 100억을 넘겼습니다. 올해 물론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걱정하시다시피 1월 달에 작은 화재가 있어서 네네. 좀 늦어지긴 했는데 정상 복구돼서 가동을 시작했고 전체적으로는 이 공장에서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공장에 몇 달간의 그 공장 정지는 큰 외형엔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 감소 이후에 유전자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나 제품들의 시장이 서서히 증가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그런 실질적인 그런 네. 코로나 때 같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초에 약간의 화재로 영향이 있었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 이 공장에서 커버할 수 있고 올해도 어느 정도의 성장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 파미셀을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좀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주주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끝내시죠. 네. 저 역시 답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 초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누적 결손금을 모두 털어내서 결손 보존을 하였습니다. 이 뜻은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직접적으로 해서 주주들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부터 실행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주 배려 정책까지 좀 과감하게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파미셀에 관련된 얘기를 대표이사와 직접 나눠봤습니다. 김현수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